이번 교육은 현재 올해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시설 내 코로나19 관리 체계, 두 번째 환자 관리, 세 번째 직원 및 방문 관리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내 코로나19 관리 체계. 모든 시설에서는 대책팀을 구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관리 책임자나 방역 관리자 등을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는 의심 환자, 즉 직원, 이용자, 입소자, 방문자,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신고 접수해야 되고, 또한 책임자는 시설 내 모든 물품을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내 이용한 해하고 모든 해하고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 보관해야 되며, 최근에서 개인정보로 관련하여 주소, 연락처만 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주 이내 것만 보관하시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담당자로 지정된 책임자는 의심 환자, 즉 의사 환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은 시설 입소 출입 시 관리 강화입니다.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 위생 준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 이용자, 즉 입소자, 종상자 등은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록에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내에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종사자는 관련 업무를 배제시키고 방문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용을 중단해야 되고요. 입소자는 즉시 격리 공간에 격리 조치시켜야 됨을 안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모두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 관리입니다. 환자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1일 2회 이상의 발열을 확인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 면회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면회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 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의심 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 이전에 코로나19 상황을 파악,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격리 공간을 시설 내 확보하고 동선 등을 교육하고 계획에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설 내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씌우고 격리 공간에 환자를 대기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서요. 인계한 후에는 의심 환자 이송 후에는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는 환경부 승인이 된 소독제를 이용하고 소독을 한 후 충분한 환기를 해야 됩니다. 의심 환자 접촉한 종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모니터링을 하고 의심 환자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시키고, 또한 의심 환자가 결과가 음성으로 해왔고 일단은 나올 경우에는 업무에 복귀시키시면 됩니다. 크게 해서하고 일단은 의심 환자는 결과가 나오면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심 환자 발견 시 조치 사항입니다. 같은 병실을 사용한 입소자들 경우인데요. 의심 환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과 마찬가지로 1인실에 배치하고 다수일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의심 환자 결과가 음성이면은 이 코호트 하던 환자나 1인실을 쓰던 환자도 격리를 해지시키면 됩니다. 단 접촉한 입소자, 종사자가 발열, 혹시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원인데요. 직원 및 방문객 관리입니다. 직원 관리입니다. 직원 관리는 참 중요한데요. 직원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원을 출퇴근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일단 기록하면 좋다는 것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들은 요즘 보시면 SNS나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발열, 기침, 증상 등이 있으면 업무를 나가지 마시고 쉬세요. 이렇게 하고 일단 멘트가 간혹 나오거든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능한 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택에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쉬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타인과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만나지 말고 접촉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쉬는 동안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요. 선별진료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혹여라도 일단은 업무상으로 일단 가게 될 경우에는 다녀오셔서 2주간은 해서 일단은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직원관리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시설 종사관, 저희들이 장기간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친하고 악수도 하고 간혹 포옹도 하는 그런 해갖고 일단은 신체 접촉도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시설 종사장 간 그리고 방문객 간 악수를 일단은 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며 시설 안에서도 신체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해서 원 내에서 시설 내에서 약골단 조율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직원 간에도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 것이 안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내 휴게실, 의료기관 안에 그리고 시설 안에 해갖고 일단은 휴게실, 닭이는 활동 공간, 이런 일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사교적 대화를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회의는요, 대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 출장 등 모든 것을 해갖고 일단 가능한 한 연기 또는 취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문객 관리입니다. 방문객 또한 직원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금지를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가족에게 안내하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씩 가족에게 일단 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면회, 외출 시에도 방문객, 환자 간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갖고 일단은 교육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도록 가족에게 입소자에게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자원봉사자, 방문자도 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사실은 요즘은 내었고 일단 어느 시설이나 의료기관이나 일단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혹시나 지금 혹여나 유행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셨는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처럼 시설의 직원들처럼 출퇴근 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불필요하지 않게 일단 마스크를 내리지 않는 행위 교육을 일단은 해야 되고 충분히 출퇴근, 환자 접촉 전후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꼭 손위생을 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원이라든지 입소자 체크리스트를 하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쓰십시오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저희 기관에 맞게끔 저희 시설에 맞게끔 해서 조금 해서 일단 바꿔서 사용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일단은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한 퀴즈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에서 다 교육한 부분이니 따로 해서였고 일단은 앞을 찾아보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OX 퀴즈로 4문제 정도를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종사자가 발열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X입니다.
맞습니다. X예요. 왜냐하면 시설의 종사자가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공익광고에 나오죠. 쉬어라, 3, 4일간 자택에 머물러라, 쉬어라 하고 있거든요. 발열이 있다면 자택에서 근무를 일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시설 내 의심 환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씌우고 격리 공간에 대기시킨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제가 앞에서 교육 드린 것처럼 격리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 두셔야 의심 환자가 발생하셨을 때 뭐 동선이라든지 꼬임이 없고 일단은 격리를 할 수 있거든요. 환자를 이송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격리 공간에 대기시킨다가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의심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계속 근무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왜냐하면은 의심 환자 접촉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 환자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사자들만 있다면 마스크를 벗고 모여서 식사를 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사교적인 대화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모임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